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칩 성능 제한이 일상이 되고 있다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플의 CPU M3 시리즈가 공개됐습니다. 이전 같으면 기본 모델인 M3만 내놓고 시차를 두고 M3 프로, M3 맥스를 내놓았을 텐데요. 이번에는 한 번에 3개 칩을 다 공개했습니다. 애플은 그 M1, M2를 공개할 때는 시리즈 칩 간의 발표 시차를 뒀었습니다. M1, M2부터 내놓고 6개월가량 시간을 두고 M1 프로, M1 맥스, M2 프로, M2 맥스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맥스 칩 2개를 연결한 M1 울트라, M2 울트라를 공개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M3 울트라 칩을 뺀 3개 칩을 한 번에 다 공개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애플은 이번 그 M3 칩 행사명을 스케리 패스트, 우리말로는 무지무시하게 빠른이란 표현을 썼습니다. 하지만 기본 모델과 프로 그리고 맥스 모델 간에 눈에 띄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면 굳이 한 번에 3개 칩을 다 공개해서 칩의 이슈화를 외면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다는 뜻입니다. 이 장족의 성능 개선이 칩에 있다면 칩 그 단계마다 있다면 3개 칩을 한 번에 공개하기보다는 칩 행사를 따로 3번을 열어서 아니면 2번을 열든지 해서 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끔 행사를 기획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일단 그 애플은 이번 칩이 TSMC의 3나노 노드로 제작됐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예상됐던 부분이죠. 단 그 비싸지만 칩 성능 면에서 낮다는 TSMC의 3나노 1세대 노드인 N3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제작 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지만 SRAM 밀도가 낮다는 3나노 2세대 노드인 N3E로 만들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눈에 띈 점은 그 애플이 M3 시리즈 칩을 이전 칩과 비교하면서 직전 칩인 M2가 아니라 M1 칩과 비교한 대목입니다. 애플은 그 M3의 성능 코어 및 효율 코어가 M1 칩 대비 각각 30%, 50% 향상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M3 프로와 맥스는 일반 모델보다 각각 20%, 250% 빠르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M3 시리즈를 직전인 M2 칩과 비교하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 3나노 노드로 제작돼서 이전 칩셋에 비해서 전력 소모는 적고 와트당 성능은 낮다고는 하지만 일부 사양의 경우는 다운그레이드 된 것도 목격됩니다. 가령 M3 프로의 메모리 대역폭은 150GB로 M2 프로의 200GB보다 25% 적습니다. 이뿐만 아닌데요. 이 M2 프로의 경우는 8개의 성능 코어 그리고 4개의 효율성 코어, 에피션트 코어를 탑재했는데 M3 프로는 성능 코어 6개와 효율성 코어 6개였습니다. 전체 코어 수는 같지만 성능 코어 수는 M3 프로가 오히려 M2 프로보다 2개가 적습니다. 이 신제품이 이전 제품보다 스펙이 떨어졌다고도 볼 수 있는데요. 메모리 측면에서 더 많은 장점을 제공하기 위해서 애플이 의도적으로 최신 실리콘의 성능을 낮추려 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애플이 작정하고 최신 SoC의 기능을 조작했다면 새로운 14인치, 16인치 맥북 프로 모델의 배터리 수명을 늘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쏟아질 것으로 봅니다. 사실 이전의 M2 시리즈도 이런 혐의에서 자유롭지는 못했습니다. M2도 이전 시리즈 대비 큰 폭의 성능 개선은 없었다는 뜻입니다. 가령 M2가 200억 개 트랜지스가 탑재됐었는데요. M1의 160억 개보다는 많지만 M1 프로 337억 개, M1 시리즈의 가장 업그레이드 버전인 M1 맥스 칩 570억 개와 비교하면 훨씬 적었었습니다. 그리고 M2의 CPU 코어와 GPU 코어도 M1 CPU 코어, GPU 코어보다는 고작 2개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M1 프로, M1 맥스와 비교하면 M2 CPU의 코어 숫자는 오히려 더 적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제 이런 경향, 그 CPU의 더등 성능 개선은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스펙도 그렇고 성능 개선 폭도 기대보다 못한 것이죠. 전반적인 성능 향상이 미흡한 수준인 게 오히려 일반적인 칩 시장의 트렌드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CPU에 앞서서 애플의 A 바이오닉에서 A 프로로 이름을 바꾼 애플의 AP도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전에도 이런 이슈의 원인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팹리스 입장에서 보면 이 값비싼 노드를 적용하는 데 따른 편익이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미세 공정이 최첨단까지 밀고 들어가면서 칩의 세대당 개선 속도가 갈수록 더뎌지고
있는 탓인데요. 이제는 그 한 세대당 성능 향상 폭이 10% 정도에 불과한 경우가 비일비재해졌습니다. 특히 이런 일이 최고 AP 업체라는 최고 CPU 업체, AP 업체라는 애플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엔지니어 이탈을 그 원인으로 얘기하는 분석도 있고, 칩 비즈니스에서 원가 상승률이 너무 커지다 보니 트랜지스터 밀도 등을 의도적으로 자제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간 반도체 개발은 칩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압착하는 방법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트랜지스터가 많을수록 컴퓨팅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죠. 그러나 트랜지스터 사이 공간이 4나노, 3나노 수준까지 줄어들면서 이 접근법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어의 법칙의 종말을 예측하는 정도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칩 제조사와 개발자들은 그 칩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칩을 함께 배치하거나 다른 식으로 쌓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칩 패키징 영역이죠. 팻 겔싱의 인텔 CEO, 리사수 AMD CEO 등은 직접 칩 패키징의 중요성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미 칩 패키징은 최고 반도체 기업 간의 가장 치열한 전쟁터로 바뀐 상황입니다. 애플의 그 M 시리즈의 최고봉에 있다는 M 울트라 칩 같은 경우도 결국 패키징을 통한 칩 성능 개선을 꾀한 칩입니다. 이 고성능 컴퓨팅이 가능한 칩을 만들려면 칩의 크기가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칩의 크기를 계속 키우자니 파운드리 수율 등의 수율 등이 낮아지는 등 물리적 문제점, 물리적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다 비용 증가로 연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시장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런 문제 외에도 칩의 중요한 소모 전력 대비 성능과 통합 메모리 구조의 품질 등을 유지하는 일도 칩이 커질수록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대안이 바로 두 개의 맥스 칩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고, 이는 애플의 패키징 기술이 뛰어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울트라 퓨전이라는 패키징 기술을 애플이 쓰고 있는데요. 이 통상 두 개의 칩을 동시에 쓰게 되면 대역 폭의 한계로 인한 지연 발생과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 구조가 복잡해지는 등의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개 다이를 결합하면서 완벽한 하나의 칩으로 구동하게 만든 기술이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의 패키징 기술인 울트라 퓨전입니다. 아무튼 그 앞으로 CPU 시장 경쟁은 치열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애플의 M3 칩 성능 개선 폭이 이전보다 못하다고 해도 다른 경쟁자들이 바짝 분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도 더 치열하게 연구에 매달릴 것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칩 설계에서 바짝 분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누비아를 인수한 퀄컴이 내놓은 스냅드래곤 X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애플의 M2 칩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는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엔비디아, AMD 같은 경우는 ARM 기반 CPU를 새롭게 내놓는다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번 애플의 M3 칩 성능 결과에 퀄컴이 미소를 지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으로 CPU 경쟁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